실제 그 회사에서 노무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인사 쪽 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노동법 관련해서 이제 본인 모르게 이렇게 당할 수도 있잖아요. 모르면 당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도움을 뭔가 좀 알고 직장 생활을 하셔야 뒤통수를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무와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씩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인턴 사원 채용과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된 그 말씀드리는 내용의 글은 월간 노동법률 2015년 7월호에 실린 내용 중에서 김현장 법률사무소에 있는 박정택 변호사가 쓴 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턴 사원 채용과 관련해서. 자, 인턴 사원 채용에 있어서 노동관계법상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좀 있어요. 근데 먼저 인턴 고용 계약, 그러니까 인턴 계약의 어떤 법적 성격을 본다면, 자, 인턴이라고 하는 거는 노동 관련된 법에 규정된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 흔히 하는 얘기죠. 외국 거 그냥 가져다 쓴 건데. 근데 이제 인턴이라고 하는 제도의 어떤 유형, 그러니까 일하고 있는 형태나 이런 걸 보면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이제 첫 번째는 계약 해지권이 유보된 이제 시용 근로자. 보통 이제 시용 계약이라고 하면 내가 널 써보고 괜찮으면 그때 정식으로 한번 채용을 할게. 아니면 그때 만약에 능력이 안 되면 널 그때 채용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해지권이 뒤로 이제 미뤄진 그런 근로자로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근로자 지위가 아니라 그냥 교육생이다. 인턴 할 때 뭐 일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면 교육생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작게 일하고 이제 뭐 그냥 오전만 일하고 간다, 뭐 이런 경우라면 단시간이나 뭐 기간제 근로자로 이제 볼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근데 실무에서 보면은 그냥 보통 일하고 다시 뭐 채용하거나 뭐 채용 전제형 인턴이 요새 그런 거보다는 그냥 경력 쌓고 경험하려고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가 이제 제일 많은 것 같더라.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보면, 자, 순수 교육 목적의 근무가 아니라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관계라면 인턴이, 그러면 당연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라고 하면 회사의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뭐 최저임금법 이런 거와 같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법규의 적용을 당연히 받는 사람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인턴이라고 해서 내가 아무 권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진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이제 시용계약으로 인턴을 채용하는 경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인턴으로 들어와서 일정 정도의 어떤 그 평가를 해서 거기서 충분한 그 능력을 인정받게 되면 너를 정식 직원으로 쓸 거야. 그 너를 검증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을 좀 시켜보면서 한번 볼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채용 전제형 인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교육기간 만료 후에 평가를 거쳐서 정규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인턴 계약은 일종의 시용 계약에 해당된다고 이제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해약권을 뒤로 밀어놓은 거죠. 내가 널 지금 해지하지 않은 게 아니라, 계약을 지금 해지하자는 게 아니라 교육기간 끝나고 평가해서 그때 그 결과를 보고 너와의 계약을 끝낼 거야 라고 이제 뒤로 유보시켜 놓은 형태의 근로계약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런 내용들은 근로계약에 명시가 돼야 돼요. 명시되지 않거나 아니면 시용기간 중에 대한 어떤 근로평가가 없다라고 하면 시용계약이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판례에서는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않았으면 정식 사원으로 채용한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용기간은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아니 3개월 써보고 괜찮으면 계속 쓸게 라고 한다고 해서 3개월 뒤부터 자기의 어떤 근로한 날짜가 계산되는 게 아니에요. 입사한 시점은 그 앞부분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자, 그리고 통념상, 사회통념상 이 적격성 판단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초과해서 막 시용계약을 한다. 이거는 무효로 본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 그 적절한 시기라는 건 도대체 어느 정도냐?
보통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은 한 3개월 정도로 보고 있죠. 보통 수습 시용 계약이 보통 3개월 정도 되니까. 그 다음에 그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그러니까 이 시용 계약으로 들어온 인턴의 경우에, 자, 해고가 됐다라고 할 때, 해고가 물론 이제 재계약을 안 하는, 그러니까 연장을 안 하는 경우도 이제 해고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뭐 통상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을 해줘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통상의 해고에서는 되게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뭐 이런 게 이제 더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채용을 하지 않은 이유, 뭐 이 정도면 타당하겠네. 뭐 이제 그런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해고는 쟤를 왜 자를 수밖에 없어. 왜 자를 수밖에 없는데, 뭐 자르는 거 말고 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어? 이제 이런 거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시용계약 끝나고 정식으로 채용을 안 할 때는 뭐 쟤를 안 뽑아야 될 이유가 있었나? 그러니까 쟤를 뽑지, 쟤를 만약에 해고라고 하면 당연히 계속 연장이 돼야 되는데 쟤를 왜 뽑지 않았어? 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요런 시용계약 같은 경우는 쟤를 채용하지 않은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냐, 이게 좀 다르죠.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데 왜 안 했어? 라고 하는 거하고,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한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것 정도의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평가가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서 보통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라고 이제 인정될 필요가 있다. 해고의 어떤 정당성 범위는 좀 넓어지는 경우죠. 자, 대법원에서 보면요. 자, 시용기간 중에 이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이 만료됐을 때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건 시용자한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예요. 그래서 시용자의 권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당해 근로자의 이제 업무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의 적격성을 관찰하고 판단하는 어떤 시용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비춰보면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는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 타당하다라고 인정되는 수준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이제 아래 뭐 그 실제 그 파양결을 이제 한 거죠. 근데 보면은 원고가 노동조합을 결성하니까 곧바로 기한을 바로 막 잡아가지고 시행규칙하고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서류를 내라 요구하면서 이걸 못 내니까 해고한 거죠. 그래서 시용근로계약에 있어서 해약권 여부의 어떤 본래 취지나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원고를 포함해서 노조원들만 해고를 했다. 그 다음에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시점까지 2개월 동안 업무 부적격성이나 불성실함을 보였다는 자료가 전혀 없다. 그런 거 보면 회사에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할 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라고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해고는 위법하다. 이제 이렇게 판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엄격한 뭐 이런 거보다는 합리적으로 이제 판단을 할 때 이제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내용들을 보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턴의 이제 근로자성과 관련해서 보면, 자, 근로자성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런 거 많이 보죠.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가 있느냐,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느냐, 그 다음에 근로의 대가를 사용자한테 직접 받고 있느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근로자 관계를 이제 본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전공의, 그러니까 레지던트들도 보통 피교육자로서 이제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 병원 안에서 계획에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도 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 법이죠. 이건 옛날 조항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본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가장
그런 거죠. 근로자성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판단할 때 이제 어떤 것들을 보느냐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쭉 여기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잠깐 화면을 멈추고 한번 쭉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주로 이제 사용 종속 관계가 얼마나 되느냐 이제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스톱하고 보셨으면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어디냐, 노동부의 어떤 질의응답 받는 그 내용들 중에서도 보면, 자, 인턴 프로그램이 이제 순수하게 교육 목적으로 해서 과제, 강의 뭐 이런 걸로 이루어졌다면 근로자가 아니겠지만, 그거 말고 실질적인 업무를 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학생이 인턴에 지원하고 학점 인정을 받는다. 이제 이 경우에 회사한테 근로의 대가로 직접 임금을 지급받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건.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이제 낮다는 거죠. 그리고 친절하게 거기에다가 이런 것까지 써줬어요. 그 노동부가. 그래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의도 없이 채용한 인턴의 경우에, 그러니까 얘한테 무슨 근로자로서 이러려고 한 의도가 없었다, 인턴을 채용할 때. 그랬다면 이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도록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되잖아요. 뭐 이런 걸 또 노동부에서 친절하게 알려줘. 그래서 그러려면 첫 번째는 실질적인 업무 지시 명령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실제 업무에 투입하지 말고 종료된 업무를 한번 검토하고 공부해라 라는 교육 목적으로 과제를 부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 목적의 업무라고 하더라도 장시간 시키면 안 된다. 그러면 사실상 초과 근로와 다름없는 과제 수행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교육생한테 누가 그렇게 늦게까지 막 그러냐, 이건 너네 소속의 어떤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채용할 듯한 암시를 줘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러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인턴으로 가시는 분들도 이제 요런 내용들 한번 잘 보시고 가셔야 회사한테 안 당해요. 뒤통수를 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인턴 사원에 대해서 이제 근로자성이 인정됐다라고 하면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되니까 기간제 근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최저임금 따라가야죠. 그 다음에 1년 미만의 인턴의 경우에 1개월 개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로자니까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근무시간, 초과근로 및 주휴일 등에 대해서 근기법의 사항이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근로자니까. 그리고 고용보험의 경우에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그러니까 일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고 고용보험 적용도 안 받는데 그게 넘어간다면 고용보험 적용의 대상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턴을 한 달 이상 이제 뭐 이렇게 한번 데리고 일하거나 뭐 이럴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산재보상은 인턴 포함해서 뭐 다 적용 대상인 거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이죠. 자, 이것도 근로기간 1개월 미만인 근로자, 그 다음에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라면 직장가입자가 아니지만 나머지는 다 직장가입자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이것도 1개월 미만 기한을 정해서 사용되는 근로자, 근데 이게 그 1개월 미만의 기간이 계속 반복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 경우는 대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만 국민연금법 적용 대상 근로자가 아니다. 나머지는 국민연금도 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받을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런 거죠. 자, 여기까지 그 인턴 채용과 관련해서 조심하셔야 될 내용들 뭐 이런 것들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